여러분, 안녕하세요. 삶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이 관계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누구와는 거리를 둘 것인지. 그 선택이 우리의 하루하루를 바꾸고 결국엔 노후의 평온까지도 결정합니다. 오늘 노후 산책에서는 이런 사람과는 반드시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6가지 유형을 정리해 봤습니다. 단순히 나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사람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을 갉아먹고 있는 관계들에 대해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죠. 1. 내 마음을 도구로 여기는 사람. 혹시 이런 사람 주변에 계시지 않나요? 전화만 하면 부탁부터 시작하는 사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디에 있는지, 기분이 어떤지는 묻지도 않고 이거 좀 해줘. 너는 이런 거 잘하잖아. 그 말부터 꺼내는 사람 말입니다. 70대 초반 김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에게는 4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알고 지냈기에 처음엔 무슨 부탁을 받아도 그래, 내가 도와야지라는 마음이 앞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답니다. 그 친구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는 언제나 용건부터 시작했습니다. 나 대신 손주 졸업 선물 좀 사줘. 넌 센스 있잖아. 인터넷은 잘 몰라. 네가 좀 알아봐줘. 너는 시간 많잖아. 이런 건 해줄 수 있지. 도와주는 건 괜찮았습니다. 정말로 괜찮았어요.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고마워. 힘들었지? 괜찮아? 그런 말은 한 번도 들은 기억이 없었다고 해요. 오히려 다음번 부탁은 더 커졌습니다. 이것도 좀 알아봐 줄래? 이번엔 이것도 같이 해주면 안 돼? 그 순간 김 선생님은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어떤 존재일까? 그리고 문득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하셨어요. 아, 나는 이 사람에게 그냥 쓸모있는 사람이었구나. 그제야 그동안 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나는 왜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왔을까? 내가 힘든 건 중요하지 않았구나. 그 사람에게 나는 도와주는 기계였을지도 몰라. 그래서 선생님은 결심했습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습니다. 부탁이 들어와도 자연스럽게 거절했습니다. 이번엔 나도 일이 있어서 어렵겠어. 그 말 한마디를 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말을 꺼내고 나자 숨통이 트였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내가 너무 각박해진 걸까? 혹시 내가 정이 없는 사람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내가 너무 오랫동안 사람이 아니라 도구처럼 살아왔더라고요. 그걸 이제야 알게 됐어요. 관계는 마음을 나누는 것이지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내 진심이 당연한 도움처럼 소비되고 내 친절이 편리한 습관처럼 여겨진다면 그건 더 이상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더 많은 사람보다 한 명의 존중하는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내가 나를 먼저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 늘 피해자인 사람.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다들 나만 몰라줘. 나는 항상 당하는 입장이야. 이런 이야기를 만날 때마다 반복하는 사람, 혹시 주변에 계시진 않나요? 60대 여성 구독자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에겐 30년 지기 친구가 있었는데요. 처음엔 오랜 인연이니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만나기만 하면 세상 모든 고통을 쏟아놓는 자리가 되어버렸다고 해요. 남편이 이렇고 자식은 저렇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다 나만 몰라줘. 그 친구는 늘 자신이 피해자였고 늘 세상과 사람을 탓했습니다. 한두 번은 이해했습니다.
사람이니까, 친구니까 위로하고 싶었죠. 하지만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내 얘기를 꺼낼 틈이 없었습니다. 나도 아픈 데가 있고 걱정도 있는데 그 친구는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늘 본인 이야기로 시작해서 본인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심지어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몸은 그대로인데 마음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다고 합니다. 위로가 아니라 감정의 짐을 들고 오는 기분이었다고요. 그러다 어느 날 그분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친구일까? 아니면 그저 감정 쓰레기통일까? 그리고 조용히 그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너무했다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결심이 얼마나 자기 마음을 지키는 일이었는지 알게 되었다고 해요. 지금은 말합니다. 내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 딱 하나. 그게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요. 친구는 위로의 대상이 아니라 위로가 오가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만 계속 기대고 있으면 그 관계는 결국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소모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멀어져도 괜찮습니다. 3.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사람. 그 나이에 무슨 옷을 그렇게 입어? 너 요즘 왜 이렇게 살쪘니? 그 나이 먹고도 그런 것도 몰라. 여러분, 이런 말 웃으며 들으셨던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에이, 그냥 농담이겠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남고 나도 모르게 다음 만남이 부담스럽고 두려워진다면 그건 농담이 아닙니다. 70대 초반 여성 구독자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고등학교 동창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모임이 즐겁지 않게 느껴졌다고 해요. 늘 같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식 자랑부터 시작해 다른 사람의 외모나 형편을 비교하며 자신을 높이고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습관처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며느리가 의사인데 너희 며느리는 뭐하니? 요즘 노인네들이 화장하면 더 없어 보여. 너도 그렇잖아? 아직도 그런 옷 입니? 나이 생각 좀 해. 그분은 말합니다. 처음엔 웃었어요. 그냥 넘기자. 모임이니까.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모임 전날이면 입을 옷을 몇 번씩 갈아입고 거울 앞에서 이건 너무 튀지 않나 하며 자꾸 움츠러들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난 뒤엔 괜히 하루가 무거워졌고 기분이 가라앉은 채로 며칠을 보내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말은 웃으며 했지만 그 말들이 자꾸 나를 못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서서히 나를 병들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그 모임에 나가지 않기로. 처음엔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새 친구들과 차 한 잔 마시는 시간이 훨씬 더 편안하고 따뜻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젠 옷을 고를 때도 누가 뭐라고 할까 두렵지 않아요. 그게 이렇게 큰 해방감일 줄 몰랐어요. 관계는 경쟁의 장이 아닙니다.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대단한지를 겨루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를 지지하고 지켜주는 따뜻한 울타리여야 합니다. 나를 자꾸 작게 만드는 말 앞에서 애써 웃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건 내 마음을 갉아먹는 작은 독이고 우리는 그런 관계에서 멀어질 자격이 있습니다. 4.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 그깟 말 한마디에 왜 그렇게 발끈하냐고요. 그런 사람 주변에 꼭 한 분쯤은 계시죠. 감정이 얼굴에 바로 올라오고 자신이 기분 나쁘면 분위기를 통째로 망가뜨리는 사람. 기분이 좋을 땐 괜찮지만
뭔가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전부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 60대 남성 구독자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주말마다 친구와 낚시를 다녔다고 해요. 처음엔 즐거웠습니다. 같이 커피도 마시고 낚시 준비도 하고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대화를 나누는 게 소중했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친구는 화로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차가 왜 이렇게 느려? 그리고 낚시가 잘 안 되면 낚싯대를 집어던지고 욕설을 퍼붓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 친구가 스트레스가 많겠거니 이해했어요. 근데요, 갈 때마다 제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쉬러 간 건지, 눈치 보러 간 건지, 마음이 무겁고 몸이 더 피곤해졌습니다. 사람 좋은 그는 괜찮은 척, 괜찮아, 오늘은 좀 예민한가 보네 하고 넘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어김없이 친구가 화를 내고 낚싯대를 던지고 욕을 하고 돌아선 뒤 그는 더 이상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낚시 가방을 내려놓으며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화풀이 주머니가 아니야. 나는 그냥 쉬고 싶은 사람이야. 왜 내 평화를 지키는데 이렇게 애를 써야 하지? 그 후 그는 그 친구와의 낚시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자 낚시터를 찾았습니다. 물결 소리, 바람 소리, 나무 흔들리는 소리. 비로소 쉼이라는 게 어떤 건지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쉼이구나. 마음이 편한 건 사람 많은 데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화는 누구에게나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습관처럼 화를 내는 사람 곁에 있으면 그 화는 결국 당신의 평화까지 삼켜버립니다. 이제는 그런 사람 곁에서 애쓰지 마세요. 나를 달래느라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그게 진짜 쉼이고 그게 진짜 평화입니다. 5. 당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 야, 너는 시간 많잖아. 병원 좀 같이 가죠. 그냥 심심해서 전화했어. 할 일 없지. 이런 말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처음엔 별말 아니라고 넘기지만 그 말 속에는 상대방의 시간이 내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도 바쁩니다. 빨래도 해야 하고 식사도 준비해야 하고 병원도 가야 하고 어쩌면 그보다 더 피곤하고 더 아픈 건 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은 내 사정을 묻지 않습니다. 넌 시간 많잖아. 그냥 심심해서 연락했어. 그 말 안에 담긴 건 너는 할 일 없는 사람이니까 내 일을 대신해도 되잖아 라는 함부로 결정된 역할입니다. 한 60대 여성 구독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외동딸로 자란 그녀는 어릴 때부터 부모와 형제의 심부름꾼 같은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명절 선물은 늘 내가 챙겼고 아버지 병원 예약부터 동행까지 나의 몫이었어요. 조카 입학식도 가족 모임 준비도 그냥 자연스럽게 늘 내가 도맡았죠.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가족이니까 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 라고 스스로를 설득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혼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 늘 나만 해야 하지? 다들 나를 당연하게 여기는데 내 시간도 소중하지 않나? 그 질문이 목구멍까지 올라왔고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이사를 갔습니다.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계속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공간을 옮긴 후 처음으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제야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내 시간이 이렇게 귀한 거였구나. 내 하루가 이렇게 조용할 수 있었구나. 우리는 시간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그 시간이 점점 더 귀중해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에게 내 시간을 나누는 것도 물론 따뜻한 일입니다. 하지만 나 자신에게 시간을 선물하는 일, 그건 존중이고 사랑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나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다른 이에게도 건강한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시작을 나부터 해보는 겁니다. 6. 내가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 사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조금만 더 참으면 변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온 분들 정말 많으시죠? 70대 초반의 여성 구독자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결혼 초부터 남편의 폭언과 무시에 시달려왔다고 합니다. 술만 마시면 인격이 바뀌었고 말끝마다 상처를 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가정은 지켜야 한다고, 아이들에게 아버지를 지켜줘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렇게 40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출가했고 남편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남편이 너 같은 게 무슨 엄마야. 무능력하긴. 그 말을 툭 내뱉었을 때 그녀는 거울을 보았다고 해요. 그날따라 낯선 얼굴이 보였어요. 그게 제 얼굴이더라고요. 버티다 보니 나는 사라졌더라고요. 그날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살기로 했어. 그리고 정말로 자신의 남은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시작된 새 삶. 혼자 끓이는 저녁, 혼자 마시는 커피.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고요함이 너무 따뜻했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라도 살아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바꾸기 위해 내 자신을 무너뜨려야 한다면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변하지 않는 관계에서 나만 계속 상처받고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버티기일 수 있습니다. 그 버팀목을 내려놓는 것, 그게 진짜 용기입니다. 관계를 끊는다는 건 누군가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이 더는 상처받지 않도록 지켜주기 위한 작은 결단일 뿐입니다. 젊을 땐 많은 사람이 곁에 있었지만 나이 들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온기라는 걸요. 바쁜 안부 인사보다 말없이 따뜻한 눈빛 한 번. 거창한 위로보다 너무 애썼다는 말 한마디. 같이 있어도 불편하지 않고 침묵마저 편안한 사람. 내가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 한 명, 그 한 명만 내 곁에 있다면 그 노후는 이미 성공한 삶입니다. 지금 그 사람을 떠올리셨나요? 혹은 그런 사람을 떠올리며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기로 결심해도 좋습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노후 산책에서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다정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노후가 그 누구보다 평온하고 따뜻하기를. 다음 산책에서 또 만나요. 잘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잘 다녀오세요.